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오늘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점점 호감 떨어지는 사람들 말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호감형이었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호감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유를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신만 모르기 쉽죠. 왜 나는 인간관계가 오래가지 못할까? 이거를 고민해요, 스스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친해졌나 싶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속 이제 소원해지는, 점점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나에게는 좀 많다. 이렇게 되면 사실 나한테 원인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은요,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갈수록 호감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나도 모르던 나쁜 말버릇을 나한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감지수 떨어지는 대화예요. 내가 이제 공감지수가 있나 없나 이제 이걸 이제 몇 가지 사례로 한번 보시자고요.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걸 보세요? 일단 사람이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외모니까 외모부터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제 처음에 호감 지수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잘생겼다, 이쁘다, 뭐 인상이 좋다 이런 거, 내 스타일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웃는다. 그 이제 여러 가지의 의해서 우리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제 어떤 호감이 간다.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그렇게 가다가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공감 지수죠. 공감 능력이 그 사람의 호감을 좌우하는 어떤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요, 상대가 이 사람이랑 말이 안 통해 이렇게 느끼거나 함께 있어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라는 느낌이 안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보통 영상에서 어떤 이제 그런 종류의 얘기를 이제 제가 하고 나면 주로 이제 남편들이랑 말할 때 그런 공감을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뭐 영상 댓글 보면 어머 딱 우리 남편이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그 가족들 중에서 어떤 그런 남들이랑은 차라리 예의상 어떤 이제 공감 지수를 발휘를 하는데 가족들이랑 유난히 완전 무방비 상태로 공감이 전혀 안 되는 어떤 그런 말버릇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가 이제 엄마 주말에 친구 누구랑 나 영화 보러 가도 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러면 영화 보러 가도 돼? 라고 물어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화를 보러 가라 마라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이가 원하는 대답이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보통 엄마들 어때요? 시험은 잘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남편이 이제 주말에 모처럼 어머니 댁에 가서 저녁 먹고 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갖다부터 얘기 없이 당신 참 진급 발표 언제 해? 이렇게 묻는다든지. 아내가 내 친구 누구는 이번 연휴 때 괌에 간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있다. 냉장고 좀 어떻게 해봐. 유통기한 지난 거 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모두 다 내가 한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대답. 이거 왜 나오는 걸까요? 듣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지 않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가족들 사이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가장 이제 어떤 호감을 느끼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어떤 가정의 평화나 행복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취약한 거죠. 이제 직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최악의 대화법, 공감력 떨어지는 대화법. 후배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담아 듣는 성의 있는 직장 상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팀장님, 이거는 변수가 많아서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됐고 결론이 뭐야? 그래서 얼마? 이러고 그래서 매출은 얼마? 이익은 얼마? 이렇게 물어보는.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단의 얘기 이런 거, 나 지금 뭐 듣기 싫고 결론만 내가 듣고 싶은 대답만 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정말 이제 서로 공감의 대화가 아니에요, 이런 건. 이거는 공감 능력뿐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어떤 매니지먼트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또 이런 경우 있죠. 제가 드릴 말씀이, 애가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와이프가 출장 중이라서 내가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했는데 딱 듣고 있던 이제 직장 상사가 부장쯤 되는 직장 상사가 거기까지만 딱 듣고 지금 휴가 낼 수 있어? 마음대로 해. 난 몰라. 일 망치면 뭐 어차피 당신 책임이니까.
그리고 자리를 휙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의 상황, 후배 직원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할 기본 태도조차 갖추지 않은 어떤 그 직장 상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는 괜찮았던 사람들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화법,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공감 능력 제로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 아무리 그 어떤 뭐 스펙이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처음에는 호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더라도 급격하게 이제 호감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다른 유형 볼까요? 상대의 관심사에 찬물 끼얹는 유형도 대표적으로 이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동료가 이제 회사에서 막 카카오 프렌즈 춘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야, 너무 귀여워. 막 이러면서 뭐 그런 걸로 마우스 패드도 사고, 뭐 여기 컵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은 그 카카오 프렌즈 춘식이 안 좋아하세요? 주변에 너무 좋아하는 사람 많아서 그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근데 그걸 동료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고 막 자랑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걸 그렇게 비싸게 사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야말로 상대의 관심사에 찬물 끼얹는 거죠. 친구가 이제 춘식이 막 귀걸이 살까? 막 이랬는데 나이가 못한다고 남들이 안 그러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구박하는 거. 어떤 이제 누군가의 개인의 취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하는 거, 공감 능력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의 어떤 그런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나?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를 생각해서 얘기해주고, 상대가 어떤 말이 하고 싶을까? 이걸 생각해서 질문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첫째가 처음 이제 그 학교를 초등학교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동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동료한테 뭘 물어봐 줘야 되겠어요? 그 동료가 지금 어떤 말이 하고 싶을까? 자기 아이가 막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정말 내가 너무 마음이 이상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 뭐 잘 적응하고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말이야 글쎄 이렇게 하면서 대답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이제 머리 새로 하고 온 그런 이제 동료가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나 머리 너무 이번에 이상하게 자르지 않았냐? 좀 이상하지?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이상하다는 얘기일까요? 괜찮다고 안심된 얘기를 듣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거를 듣고 싶은지를 미리 파악해서 아니 아주 좋은데? 잘 어울려. 잘 잘랐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왕 어차피 잘랐는데 어떡하겠어요. 이상해. 그래, 네 말대로 이상해.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친구는 지금 저 말을 왜 했을까?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은 걸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센스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 되는 대화.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 결국엔 점점 이제 호감도가 급속도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물론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에게 친밀감, 호감을 주기 위한다. 내가 그러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가 나보다 2배 정도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상대에 비해서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했다. 일방적으로 쏟아놨다. 그렇게 되면 상대의 마음은 닫혀있다고 보는 게 옳죠.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제 야 누구야 내가 명절에 글쎄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랑 대판 싸웠잖니. 어쩜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그렇게 며느리를 알뜰하게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할까? 내가 정말 우리 시집식구들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했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더 미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그래 속상했겠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탁 채가지고 말도 말아야 나는 더하다 이러면서 글쎄 우리 시집은 이러면서 자기가 막 2배 3배 친구가 먼저 꺼낸 얘기에 대해서 내가 내 얘기를 돌려서 2배 3배 이야기하는 거 이런 식의 이제 남의 말을 뺏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어떤 이야기 패턴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에 굉장히 호감지수 떨어집니다. 후배가 이제 선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팀장 때문에 다른 데 알아봐야 될까 봐요. 너무 힘들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비전도 없고 고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했으면 어떤 일이 그런데 그렇게 속상한 일이 많았구나 라든지 공감해 주거나 질문해 줘서 그 친구가 계속 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호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대화법인데 거기다 대고 야 너는 그 정도면 태평성대지 뭐가 걱정이냐 난 요즘 감원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알아봐야 되나 야 넌 배부른 소리 그거 하지 말아라 나는 있잖아 지금 이러면서 내 얘기로 돌리고 그런 후배의 고민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얘기로 탁 이야기를 차단시키고 내 이야기를 한다. 이게 바로 지나치게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의 호감지수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친구가 막 푸념해서 한참 전화로 들어줬어요.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걸. 그래서 막 그랬겠구나. 너무 속상했겠구나. 이렇게 해서 계속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내 얘기를 하려고 난 요즘 말이야 이러는데 누가 왔나 봐. 우리 나중에 통화하자. 그리고 전화를 끊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호감이 가겠냐는 얘기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도 대단히 무성의하게 건성건성 듣는다든지 이런 경우. 이거는 늘 모든 대화의 중심은 나만 있어야지 재미있고 상대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전혀 흥미가 떨어져 라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세면 대단히 호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얘기를 하고 그래 너는 어때? 라고 상대에게 물어봐 주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화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재미있게 보냈어? 이렇게 친구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 가족들이랑 온천 다녀왔어. 모처럼 같이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니까 컨디션이 확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어떻게 보냈어? 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티키타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의 쉬운 대화법입니다. 상대가 반려견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고양이 키워요. 뭐 러시안 블루예요. 지금 8살 됐어요. 라고 해놓고 선생님은 뭐 어떤 거 키우세요? 강아지? 고양이?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 이제 막 사진 뭐 보여주고 강아지 사진 보여주고 고양이 사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어떤 호감도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대가 질문했다고 내 얘기만 하고 계속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호감 가는 대화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내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상대에게 질문하는 그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뭔가 이제 상대는 뭐 취조당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적당한 선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더 많이 주인공으로 삼는 어떤 그런 대화법에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 지수를 높이는 대화에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의 호감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